네, 서울시 정례 브리핑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정규 뉴스 시간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각종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서부지부 최윤호 내과 전문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코로나19 전국 확진자가 이제는 하루에 몇백 단위씩 늘고 있습니다. 현재 확산 속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매일의 확진자 수나 누적 확진자 수를 봤을 때, 한국의 그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비슷한 환경의 다른 국가, 예를 들어 일본이 지금 160명, 싱가포르이 90명 정도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편이고요. 이것은 이제 중국의 예를 들면 우한에서 폭발이 시작되고 주변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이제 확산하는 상황과 예. 현재 대구 경북에서 폭발해서 주변으로 확산되는 양상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마스크마저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용 기간과 재활용 방법 등이 온라인상에서 좀 많이 나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에 30초를 돌리면 뭐 다시 쓸 수 있다거나 이 소독제를 뿌리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등입니다. 이런 정보가 사실인지, 그리고 마스크를 재활용해도 되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이 재활용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사용하는 마스크는 크게 두 종류인데요.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쓰는 이제 필터 마스크, 이제 뭐 KF 마스크 같은 것이 될 수 있겠고, 네. 또 파라스는 이제 천 마스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계속 떠도는 뭐 전자레인지나 드라이기로 살균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가능한 얘기지만은 네네. 필터 기능이 있는 마스크들을 이제 전자레인지나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이 살균을 한다거나 고열에 노출이 될 경우에 필터에 손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추천을 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네. 또 필터 마스크는 대체로 이제 6시간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마스크 내부에 이제 습기가 차고 요 습기로 인해서 세균 증식 소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6시간 지나면 이제 갈아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이제 파라스는 천 마스크의 바이러스 필터 효과가 아직 입증된 바가 없지만은, 예. 그렇지만 이제 비말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빨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반 마스크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필터가 있는 마스크는 빨아 쓸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네. 네, 코로나19에 대한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죠. 네, 그래서 몇 가지 더 짚어볼까 하는데, 자, 먼저 콧물이나 가래가 있는 감기 증상은 코로나19 증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도 수많은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일반적인 어떤 콧물, 기침, 가래가 동반된 감기 증세랑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환자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대체로 37.5도의 발열 내지는 미열 정도가 동반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른 기침이 많이 났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요런 거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모두 다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른 기침이 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 역시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환자들을 분석해보면 마른 기침 났다는 환자들이 많긴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요런 것들을 모든 환자에 다, 적용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하나가 햇볕을 쬐거나 뜨거운 물을 마시면은 예방이 된다, 뭐 이런 정보도 나돕니다. 맞는 건가요? 바이러스가 원래 고온에 약하다는 얘기가 조금 이제 와전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보통 이제 햇볕을 쬐거나 이제 뜨거운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의 체온 상승으로 인한 면역 상승 효과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첫 증상은 인후통인데 이게 한 3, 4일 정도 계속되다가 이 5, 6일 동안 콧물이 나오고 폐렴 증상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증상을 소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역시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이게 어떤 뭐 바이러스 폐렴이 왔을 때 순차적으로 이렇게 증상이 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37.5도의 이상의 열이라든지 마른 기침 같은 것들은 좀 대다수의 환자가 그런 증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뭐 인후통이 먼저 생기고 콧물이 나고 폐렴이 오고 이런 그런 순차적 현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또한 이제 어떤 질환에 우리가 노출이 되었을 때 같은 질환이지만은 사람에 따라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증상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경우에 따라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네. 자, 그리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공개하는 확진자 동선을 꼭 피할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동선을 따라서 이제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오히려 더 위생적이다, 이런 뭐 해석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요것도 조금 해석하기가 참 사람에 따라 이제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네. 확진자가 이제 그 나온 장소, 보통 이제 바이러스는 체외 밖으로 나오면은 3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소독이 완료된 장소에 예를 들어 2, 3일 있다가 이제 간다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비말뿐만 아니라 에어로졸 감염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코로나19 에어로졸 감염 사례가 혹시 확인된 게 있는지, 그리고 마스크를 쓰면 이 두 가지 감염 유형 다 막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국내 그 에어로졸 감염은 이제 확인된 게 없고요. 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코로나19는 비말 감염이 정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국 등지에서 이제 폐쇄 공간에서 바이러스를 많이 뿜어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경우에 그 에어로졸 감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돼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고 마스크에 대해서 마스크라든지 뭐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KF80 마스크가 보통 0.6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80% 정도 걸러낸다는 의미인데요. 네. 보통 이제 뭐 침이나 타액 같은 비말이 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0.1 마이크로미터죠. 그래서 만약에 에어로졸 감염이 정설이라면은 에어로졸 감염이 있다면은 사실 그 바이러스의 공기 중 감염을 마스크로 막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에어로졸 감염이 그 일반적인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마스크를 통한 그 비말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끝으로 이제 의학계 일부에서는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최악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리에 나가봐도 이제 시민들 마스크 착용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고요. 예. 또 언론이나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시민 행동 지침이 잘 전달된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는 달리 그 현재 이제 폭발적인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장차 이제 잘 극복되리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서부지부 최윤호 내과 전문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